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전당대회가 지속이 되고 있죠. 사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당대회입니다. 이거는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일반 국민이 봤었을 때 지금의 민주당을 뭐 정상적인 민주적인 당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그 자체인 것이고 개딸이라고 하는 극렬 세력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혹시 그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군중심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군중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렇게 묘사해 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군중의 특성이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뭐 사회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썼는데 그것도 읽어볼 만하고요.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군중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군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단체 집단 이게 이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더가 될 텐데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혼란스러움 그 자체인 군중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군중들이 일단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군중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이 군중들이 리더의 몰락을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또 잘 느낄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유튜버들의 그 논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구독자가 100만이 넘고 막 200만 가까이 되는 유튜버들도 어떻습니까?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100만 명이 넘는 막 팬들이 계속해가지고 막 응원을 해주고 막 슈퍼챗을 쏘고 하다가 그 자기가 그렇게 뭐 신적인 존재처럼 떠받들었던 사람의 논란이 터지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의 쉴드 쳐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확 그냥 180도로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 막 비판하는 이런 집단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끊임없이 군중 같은 경우는 먹잇감을 찾는 그런 존재다 보니까 이게 뭐 천년 만년 그리고 또 뭐 10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한 명의 리더한테 그렇게 종속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또 군중의 특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재명의 개딸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한 명을 중심으로 마치 이제 뭐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교주같이 이재명을 떠받들고 있지만 이재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딱 터지고 이재명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놀랍게도 무너져 내리는 그거를 누구보다도 귀신같이 더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가속화시킬 사람들이 누구다? 개딸들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러면 이재명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징조, 신호 이게 이제 무엇이 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어. 무슨 뭐 또 선거법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재명 체제가 다음 대선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나 포기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치의 속성을 생각해 봤었을 때 최종 국면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인들 스스로가 개딸들 스스로가 이재명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징조를 하나만 파악하더라도 의외로 빠르게 이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 실제로 인간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2027년도 대선이 있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물론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10월 달 초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되냐 안 되냐. 실질적으로 이재명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위중교사. 요게 이제 10월 초랑 10월 말 각각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서 10월 초에 나올 이 판결이 이재명한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실형의 선고가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실제로 1심 재판 결과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재명의 붕괴가 빨리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관점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릴 것이냐. 이게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죠.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다만 이화영과는 다르게 김성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기의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이 났죠. 반면에 이화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뒷배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망상에 지금 휩싸여 있죠. 물론 이화영 같은 경우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속죄하고 있다. 대속하고 있다. 나 덕분에 국회의원 배치 단 사람들 여럿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같은 경우도 이재명의 목줄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백정화 씨를 시켜가지고 이재명 만나봐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도 알겠죠, 그렇죠? 내가 입을 연다면 이재명이 골로 간다라는 거.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이화영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2심 재판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판이 진행 중인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죄 혐의 사실을 모두 다 부인한다. 나는 무죄올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뭔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형량이 좀 줄거나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 뒷배가 이재명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개막장의 길을 걷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화영과 김성태 두 사람만이 세트가 아닙니다. 사실상 삼위일체라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당연히 이재명이죠. 이화영은 뭐였는데요? 평화부지사였습니다. 평화부지사가 뭐라고 북한에게 무슨 뭐 문건을 보내가지고 쌀을 2천억 가까이를 갖다가 지원해주겠다. 그걸 어떻게 경기도 지사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게 이재명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문건을 경기도지사 직인이 쾅쾅쾅 찍혀 있는데 그거를 이재명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혼자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은 진작에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거 공문서 위조다라는 식으로 이화영을 고소를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이화영과 이재명은 한 세트인 것이고 이화영은 부지사였고 이재명은 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의 허락과 허가가 있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도 유죄였고 김성태도 유죄다. 그러면 삼위일체로서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올해 2월 달에도 원래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희대 대법관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대북 송금 문제만큼은 끝내고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동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2월 달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사이동이 있겠죠.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관한테 이 문제만큼은 끝내고 가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화영과 김성태에 대해 가지고 끝냈다라고 한다면 누구에 대한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2월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이제 7월이 다 끝나가고 8월 달이니까 8, 9, 10, 11, 12, 1, 2까지 해가지고 6개월,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6, 7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신진우 부장판사의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사실 대북 송금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은 다 지금 퍼즐 조각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화영이 한 일이나 김성태가 한 일이나 그 일이 그 일인 것이고 그 주제가 그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 이재명이 낀다라고 해도 전혀 지금 뭐 이질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도 사실상 90% 이상은 다 끝난 것이고 딱 한 가지 퍼즐 조각이 남아있는 게 뭐냐.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것만 지금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야? 물증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는 정말 죽어라 살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겠죠.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남아있는 6개월, 7개월 동안 과연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상식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비상식적으로 결국에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재명 측에서 뭐 예상이 되는 것처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항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도 뭐 인간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무슨 뭐 그때 뭐 금식이었나 뭐 단식이었나 뭐 이거를 갖다가 한 24일 가까이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모습까지 보였던 인간이다 보니까 이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지 신진우 부장판사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빠릿빠릿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데 그래서 집중 심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화영과 김성태 같은 경우도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재판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집중 심리를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로 할 가능성이 높지 2-3번은 어려울 거예요. 왜? 이미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받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집중 심리를 하게 된다면은 일주일에 주 5일을 갖다가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평일 5일 내내를 어떻게 또 재판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재명이야 지가 뿌려놓은 씨앗이니까 지가 다 처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분에 입각해가지고 막 항변을 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당 대표인데 어떻게 평일 5일을 갖다가 내내 재판을 받으러 가냐? 집중 심리는 좀 무리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신진우 부장판사는 반드시 일주일에 1번씩 명백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이미 재판에 대한 90%는 다 얘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6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 코에 있는 코딱지만큼도 안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니까 이화영에 대한 범죄 혐의보다 훨씬 더 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범죄에 대한 처벌도 훨씬 더 중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1심에서 반드시 그때 은수미를 구속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